네, 반갑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성공 취업과 편입을 위한 로드맵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이종미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뭐 어떤 계획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들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편입의 방향이건 취업의 방향이건 개인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1 플러스 1은 이다. 아니면 어떠한 뭐 영어 문장의 어떤 서술어, 뭐 조사를 구해봐라 등등등 답이 있었던 우리의 과거. 지금 또 배우시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뭐 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등등등 배웠을 때 정답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직무의 역량 중에 본인의 역량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지만 답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요? 내 자신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답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도래되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어찌 보면 닥쳐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의 계획과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로드맵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뜰 때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갈 때요,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야 되고 수원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있어야겠지만 명확한 목표를 위해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도가 있다면, 그렇죠? 길을 갈 때 지도가 명확하다면 두렵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도 로드맵이 있다면 내가 가야 하는 지도가 있다면 자 다만 이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무조건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직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중간에 만약에 차선책을 변경하더라도 로드맵을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전공을 선택했나? 여러분들 내가 선택한 전공, 자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쨌든지 간에 이거 평가의 요소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공에 부합하는지를 봤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성과 열정 공통이라고 보신다면 취업이나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과 동일하게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할 직업이 내가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어떠한 주기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직업 그리고 또 어떠한 받게 되는 직급 또 맡게 되는 어떠한 장소, 직장.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죠. 그 맡은 일이 얼마나 적합한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편입을 가더라도요. 내가 그 전공에 유사한 만약에 똑같은 전공이라면 물론 전공에 대한 부합성이 있고 더하면 갈 수 있겠지만 또 전공이 또 변경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자, 그 적합성을 향해서 오늘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필요한 인성과 열정은 나의 어떠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어떠한 무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로를 위해, 내 취업을 위해, 내 편입을 위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위해 자, 가실 때는요.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자기 분석입니다. 자, 만약에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건 이 삼박자가 무언가 하나가 빠지게 된다면 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미스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또 그 안에 직무, 내가 맡은 일이 잘 분석되었다. 2번. 자, 그래서 내 산업과 내 기업이 잘 분석되었다. 3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졌다면 내가 준비를 위한 어떠한 것들의 과정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달달달 외우는 암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한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응용이 되거나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들이 생길 때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분석하고 직무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 삼박자는 자, 정답이 딱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따른 분석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되셔야만 올바르게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해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 중에 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에 대한 것, 직무에 대한 것, 자, 분석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풀어내고, 자, 그에 따라서 앞으로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면, 자, 그 다음의 과정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다. 자, 연결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만 원하는 올바른 내가 세운 목표로, 내가 세운 계획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만약에 정보를 찾는 것은 기업이에요. 분석이에요. 자, 정보를 찾는 것은 직무 분석인데 거기에 부합하는가 해서 가장 나라는 사람에서 여러분들 정답이 아닌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고 가야 하는 것이 1번이라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입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도요. 나에 대한 분석, 특히나 여러분이 이 학과를 왜 선택했고 이 학과에서 본인이 어떠한 영향을 펼칠 것인지, 자, 그동안 했었던 협력 관계라든지 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관계들 중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떻게 있는지 그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되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하는 분석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야 잘 들린다. 그리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잘 수행해야지만 그 과정도 의미가 있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뭐 조언을 받거나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자가질문을 하거나 연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요소라는 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도구를 제가 뒤에 가지고 오긴 했으나 자, 먼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옷이 편한지, 자, 나는 트레이닝복을 입는 것이 편한지, 저처럼 어떠한 내 직업에 맞는 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는 것이 나에게 편한지, 나의 성격과도 가장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자, 옷으로 한번 제가 비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볼 때 성격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옷이 좋아 보이는지, 난 무엇이 좋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흥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옷이 좋아 보이는지. 자, 그리고 어떻게 이 옷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살 수 있는지. 자, 이 옷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자, 이것은 내 능력입니다. 자, 내가 이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내 역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밑에 뿌리처럼 박혀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나는 어떤 옷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자, 내가 좋은 거하고 편한 거랑 아름답게 여기는 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한 요소를 나의 성격을, 나의 흥미를, 나의 가치관을, 나의 능력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식의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관심이 가고 재미있는 어떤 흥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일을 결정하거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 직업을 선택했다 나는 보건환경 쪽에서 어떤 보건 계열로 가겠다 뭐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뭐 위생사가 되겠다 그랬을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결정했을 때 어떤 가치관대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봉사의 바탕이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나 오염이나 어떤 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다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다면 이런 어떤 믿음, 판단 기준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자 규범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들을 규범이라고 하겠지만 가치관은 너와 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나 기능으로서 또 해내갈 수 있는 것들이 적성이고요. 자, 그에 따른 어떤 선천적인 기질과 같은 부분들이 성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든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 성공은 내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 달려들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표가, 그에 맞는 방향이, 그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 그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세울 텐데 그 전략 중에 가장 유명한 스왑 분석이라고 합니다. SWOT, 스왑 분석이 바로 아래 나와 있는 4분면입니다. 4분면이 나와 있는 표 이름이 뭐라고요? 스왑 분석입니다. 나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나를 분석했다면 나는 어떤 학습 방식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방법대로 하는 것들을 내가 좀 더 선호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자, 취업 목표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목표 기업은 어디인 것인지, 중견인지 중소인지. 자, 이따가는 여러분 채용 정보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수집 방법도 여러분 작성하시게 되겠지만 먼저 내가 뭐 어떤 목표와 기업과 직무를 갖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 A 모사에서 예를 들어 직무를 본다면 나는 경영 지원인 것인가, 뭐 행정학과를 나와서 경영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를 나와서 사회복지라면 노인복지인지, 아니면 뭐 아동복지인지 등등 거기에 따른 어떤 직무를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한 칸으로만 드렸지만, 자, 저는 기업의 목표가 뭐 세 가지가 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눴다. 등등등 여러분들 더 체계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칸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용 형태는 정규직인지 뭐 계약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직이 있다면 좀 내가 어떤 뭐 사업이나 어떤 창업을 또 생각하고 있는지 연봉 수준은 여러분들 3천만 원 하면 얼마인지 여러분 요즘에 임금 계산기만 떠들여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은 여러분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평균 연봉을 아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자, 참고로 내가 워크넷에서 그때 여러분 말씀 드렸었는데 워크넷의 진로 직업 검사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안에 임금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 학과에서 어떤 임금 수준이 있는지 평균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설정하셔도 괜찮고요. 자, 근무 지역은 왜요? 여러분 실제로 어디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내가 모든 것들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거나 내가 거처를 떨어져서 가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학생이 있고요. 내가 반경 몇 미터까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거나 현실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실제로 다니시기에 적합한가? 다니는 거리는 괜찮은가?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가치라고 나와 있죠.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어떤 분위기인지, 뭐 남녀의 어떤 선호도인지, 아니면 실제 뭐 내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좀 꼭 가져가고 싶은지, 내가 취업의 방향을 가질 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어떤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 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몇 월 며칠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짜와 함께 언제까지는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리미티드가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표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은 딱 목표 앞은 똑같습니다. 뒤에는 학교는 어디고 당연히 학과는 어떤 학과고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면 같이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택한 이유가 학과의 어떤 불일치 때문에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취업의 방향이 어떤 것 때문에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자, 이것은 여러분 학과 선택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질문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중요하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가치관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 나와 있는 선택한 이유에 내가 좀 이것만큼은 좀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들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편입 기간은 뭐 2023년 뭐 2월까지다, 3월까지다 명확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여러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작성을 해야 하는가? 자, 적자생존입니다. 자,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실제로 내가 말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과 어딘가로 가겠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다만 적고선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자, 적자생존. 자, 저만의 이유. 자, 제가 내린 어떤 결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적은 것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결과로 올바르게 올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목표와 함께 그 전략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알 수 있는 또 어떤 취업 환경과 편입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수학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실 텐데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스왓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맨 위에 자,
맨 위에 강점 1사분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사분면과 2사분면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적인 환경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작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 더 명확하게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건 분석 도구인데 이건 비즈니스 도구로도 많이 씁니다. 실제 코로나 상황으로 어떠한 주가가 떨어진다. 어서 빨리 스왓을 그려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결론과 도출점을 가지고 분석과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수학 분석을 씁니다. 자, 그래서 맨 1사분면, 2사분면은 내부적인 거고요. 자, 3사분면, 4사분면, 밑에 나와 있는 3사분면, 4사분면은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의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로 1사분면 보시면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자, 거기에 따른 역량, 뭐 비즈니스 역량.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강점을 쓰세요, 약점을 쓰세요랑 똑같은데 이렇게 제가 보기를 드린 이유는 그냥 강점을 쓰세요 그러면 뭐 솔직하다. 생각이 잘 안 나요. 성격적인 것들 외에는. 약점을 쓰세요? 뭐 덜렁댄다. 이런 나의 성격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취업 환경하고도 같이 취업이라는 목표 아래 가는 거기 때문에 내 강점, 내 장점, 내 개인적인 경험 중에 난 이러한 강점이 있다. 학업적인 성취나 어떤 것들이나 학업적으로는 어떤 성과는 어떻다. 비즈니스 역량은 어떻다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땡땡아 적어 주셔줬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자, 그리고 단점은 내 성격의 단점 당연히 써야 되고요. 학력이나 학점, 자격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 내 단점이 무엇인지 내 약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약점으로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나이나 공백 기간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아니면 가정적인 거나 경제적인 여건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작성하실 부분이 있는지 또 외국어나 해외 경험 같은 부분들의 약점이 있는지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기회와 위협 맨 왼쪽 기회 환경적인 기회인데요. 자 보건이다 보건 환경 아니면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내가 기회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뭐 취업에 대한 증감량은 어떤지 특히나 뭐 외부 가족 친지까지 더불어서 학교 내부적인 것들 포함해서 내가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쓰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위협이에요. 자, 노동산업 환경적으로 우리의 내가 선택한 이 직업은 어떤 게 위협을 받는 것인지, 교육 환경은 어떤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는 없는지, 자, 글로벌적인 이슈는 없는지, 자, 환경했을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취업의 환경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이런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을 때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행정이면 행정, 자동차면 자동차 협회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면 지금 사회복지 환경이 어떻다. 지금 앞으로 줄어들 직업이다. 뭐 늘어날 직업이다. 또는 이런 데 위협을 받고 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를 통한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슈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긁어오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기회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위협이 어떤 게 있는지, 무슨 자신의 어떤 분야의 협회나 구글에서 산업의 이해라고 해서 여러분 각각의 산업을 쓰신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슈가 너무 많죠. 아니면 취업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특히나 문제점이나 이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사사분면 그리시고 자, 원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원래 뭐 예를 들어 강점과 위협이 만나고요. 또 위협과 약점이 만나고요. 각각이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위협을 보완하고자 어떠한 강점을 활용할 것인가, 약점을 보완하고자 어떤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론과 도출을 내서 어떤 걸 브랜딩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떠한 전략을 펼치면 좋겠다라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제가 뭐 사사분면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 편안해 하실까 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친절한 종미 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립니다. 지식, 기술 이런 왼쪽에 있는 툴은 경험, 성격 다 강점, 약점으로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스왓의 강점, 약점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스왓의 강점, 약점으로 예를 들어 지식적인 측면에서 나는 빠른 습득력을 갖고 있고 뭐 자는 실수가 많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는 뭐 어떤 자격증이 있고 약점은 뭐 기본적인 자격증만 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다. 그 자격증은 또 어떤 것인지 적으셔도 좋고요. 경험적인 거로 제일 중요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잘 안 쓰시는데 뭐 동아리 환경을 만약 환경학 보건학과라면 뭐 예를 들어 환경 동아리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뭐 대학교에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을 어떤 것을 했다. 근데 다만 약점은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 대비 지금 한 활동들이 뭐 저조하다. 성격의 강점은 뭐 적응력이 뛰어나고 친화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약점은 일에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우유부단한 부분과 똑같이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 좀 명확하게 좀 내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주먹구구대로 할 때가 있다. 또 중요도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측면으로 내 강점과 약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입혀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외부의 기회나 이런 내부의 어떤 강점과 약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신다면 아무리 만약에 외부 환경을 같이 보시면서 간다면 내 강점이 외부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신다면 그게 더 유용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점, 핵심 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일사분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뭐 아주 잘했다는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 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자, 꼼꼼한 성격, 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또 직무 역량으로, 직무의 경험으로, 뛰어난 분석력과 기획력, 나는 어떤 공모전에서 어떤 것을 발휘했다. 나는 같은 내용이라도 PPT에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학점이 3.8 이상으로 성실하게 어떻게 했다. 자, 약점은 뭐 즉흥적이다. 외국어 점수가 좀 많이 좋지 않다. 그럼 뭐 가로 열고 750이다. 850 이상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셔도 좋고요. 또한 뭐 긴장을 많이 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즈니스 역량에서 뭐 술 같은 부분들도 내가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음주적인 부분이나 이런 문화가 좀 약화되어 있는 기관 아니면 그런 곳이 난 선호가 된다. 다 좋습니다. 기회와 위협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취업의 환경만 쓰셨어요. 자, 그러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산업의 기회와 위협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강점, 약점, 편입도 똑같습니다. 편입에서의 강점, 약점 똑같을 수 있죠. 생활습관이다, 내 경험은 뭐가 있다. 여러분들은 다만 편입은 이때까지 했었던 경험 위주로 더 많이 강점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획나 위협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취업은 취업의 환경을 고려해 주시고 편입은 편입의 환경을 고려해 주시거나 학과의 특성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찾아보셔서 거기에 따른 기회와 위협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취업이라 할지라도 오랜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 준비 경험이 너무 많아서 좀 그게 뭐 앞으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스펙이나 실무형 인재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스펙보다는 실무형 인재로나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본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본인의 역량을 쓰셨고 또 대학생 신분이 어느 정도 만약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는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몇 개월 안 남은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위기는 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어서 우리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 더 이렇게 이 중국 분야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중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좀 약점과 함께 좀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뭐 채용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다 등등등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편입의 규모와 편입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쓰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예시 보여드렸다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내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 제가 결론 내리는 것까지는 오늘 하지 않아요.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까지 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갈지까지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는 나아가서 목표와 계획을 작성하는 로드맵을 조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꿈입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들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꿈인데 거기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조금 더 명확한 데드라인, 5년 안에, 10년 안에 무언가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는 것들이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의사가 되겠다. 나는 어떤 환경 계열의 어떠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전략이라는 건 수학 분석만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체적인 전술과 계획을 세우겠는가. 꿈을 날짜화 적으면 비전이 되고요.
자, 비전을 굵게 나누면 목표가 되고요. 자, 목표를 쪼개고 쪼개면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한다?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행으로 옮기는 것도 많이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는 거나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내가 목표와 계획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 자세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내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것들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 왜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지 왜 편입에 있어서는 더 필요하죠.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다라트입니다. 자, 만다라트로 자 내가 그 가운데는 자신의 어떤 목표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야구였나 봐요. 드래프트 1순위가 되겠다. 나는 몸을 어떻게 만들고 내 재구는 어떻게 하겠다. 구위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인간성은 어떻게 하겠다. 각각의 어떤 항목을 준 다음에 자, 난 재구를 위해서 뭐 어떤 걸 개선하겠다. 뭐 하체를 강화시키겠다. 난 인간성을 위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 난 지속력을 뭐 키우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라고 제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취업의 목표가 어떤 뭐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기관이라면 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나의 뭐 전문성, 뭐 스펙 아니면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봉사,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체력, 뭐 정신력, 그리고 그 밖에 자격적인 부분들, 자 이런 것들 경험적인 부분들을 푸셔서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작성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성공 취업의 액션 플랜의 이제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분석했다 할지라도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액션 플랜인 건 뭐야?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제 전략.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채용 정보를 많이 수집하겠다. 이것은 액션 플랜 아닙니다. 절대 안 하게 돼요. 액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 그게 바로 액션 플랜이 되는 겁니다. 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저 이건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얘기했죠. 내가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한 사람과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없는 학생들이 84%였다고 합니다. 목표는 있는데 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13%라고 해요. 자, 목표와 계획을 다 세우면서 글로 적은 학생들을 3%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만약에 목표는 설정했으나 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 아까 아예 적지도 않고 설정도 안 한 사람보다 평균 2배 임금 받았다고 합니다. 자, 작은 금액 아니죠. 그런데 3% 목표도 설정하고 글로 적었던 사람들은 행동까지 했으면서 사람들은 84%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 10배 수준의 임금이 더 많이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실험으로도 했었던 겁니다. 데이터가 또 궁금한 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여러분들께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운영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채용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런 걸 쓰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써야 할 내용들을 계획성 있게 목표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규칙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스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표와 계획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거.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복지를 하겠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많이 왔죠? 자, 나는 학교 사회사업 담당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 가능하다라는 건 뭐죠? 무게를 달면 우리 몇 그램이다, 몇 킬로그램이다 아는 것처럼 달성의 정도, 내가 얼마큼 달성할 거냐, 몇 점을 받을 거냐, 그리고 객관적인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게 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거죠. 자격증을 몇 회에 따겠다, 5년 이상의 어떤 경력을 어떻게 하겠다, 토익 시험을 몇 배점 이상 하겠다. 내가 나가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대한 거 편입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죠. 몇 년 동안 그쵸? 언제까지 얼마큼 달성하겠다 등등등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1급을 따겠다, 2급을 따겠다. 성취해 가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건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것들의 목표를 세운다면 성취 가능한 부분인가?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나 많은 양의 목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만 한 것이 되는 건지. 자, 그래서 뭐 인턴이나 뭐 계절학기, 뭐 독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면 아르바이트 관련된 부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라는 건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세우는 과정 중에서 결과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부적으로 세웠다고도 결과가 또 명확히 나올 수 있는 목표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학생활 동안 나는 학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뭐 3년 동안 아니면 남은 6개월 동안 몇 점 몇을 나는 유지하겠다, 몇 점 몇을 올리겠다, 0.5%를 올리겠다 등등등 명확하게 여러분들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계획도 세웠어요. 목표도 명확해요. 또 앞에 나왔던 우리 지금 결과까지 다 명확한데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몇 회, 한 달에 몇 회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떠한 하위 목표라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마나한 게 되겠죠. 스스로에게도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미티드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토익 700점이라면 그게 2010 몇 년도까지 언제 하겠다라는 건지, 졸업은 언제 하겠다라는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의 과정이 명확히 있어야만 이게 뭐냐면 좋은 목표, 올바른 목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좋은 목표의 기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스마트, 구체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세 번째, 정치 가능 여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지향적인 작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달성할 날짜가 리미티드가 명확하게 주어진 날짜에 끝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그렇다면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일단 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명확한 목표를 앞에 설정했죠? 기업의 목표와 나에 대한 분석을 했죠? 자, 트라이앵글에 이제 직무 목표, 이제 기업 목표가 같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입을 해야 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편입에 대한 목표나 학교, 학과에 대한 목표를 쓰셨죠? 자, 그렇다면 그 계획의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각 항목별로 액션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 표예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볼 수 있죠. 다이어리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리미티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실천 전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목표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실 때는 자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실천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한이나 어떤 수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작성하실 때 유념해서 작성을 하시다 보면 그에 맞춰서 또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로 내가 채용 정보, 자, 취업부터 하겠습니다. 채용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편입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혹시 오른쪽에 내 편입에 그걸 써놓지는 않았는데, 편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하나 적었으면 좋겠네요. 편입 정보를 수집한다면, 나는 예를 들어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 정보를 수집하는 게 뭐, 한 가지씩만 쓰라고 제가 한 칸을 늘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PPT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표는 두 가지, 세 가지로 더 세부적으로 쓰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력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표를 내가 예를 들어 기업 리스트를 나누겠다. 아니면 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구분해서 나는 채용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나는 기업 리스트를 업하겠다, 리스트업을 하겠다, 어떤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취업 어떤 채용 정보를 갖고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먼저 들어가서 일주일에 뭐 3번 이상, 일주일에 2번 이상 들어가서 하루에 뭐 5개씩, 3개씩, 아니 하루에 2개씩 나는 스크랩해서 그것을 나는 작성해 놓겠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기업에 대한 어떠한 사이트 있죠.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 유사한 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번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들어가서 예를 들어 그 기업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수집해서 가지고 오겠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중소나 중견기업이다라고 하시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을 한다면 산업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정보를 수집할 때 나는 산업별로 나누겠다. 그렇죠. 나는 뭐 자동차 산업, 사회복지 산업, 아니면은 뭐 보건산업, 환경산업 이렇게 나누어서 각 산업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1번 이상 들어가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기록해서 리스트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2회로 하겠다. 2022년 3반기까지 하겠다. 아니면 더 명확하게 2022년 3월까지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명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훨씬 더 편안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입사 지원서 준비. 자,
입사 지원서 준비 플러스 제가 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자, 이것도 제가 하면서 조금 수정이 되는 건데요. 편입하는 학생들도 뭐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하는 편입에 들어가는 어떠한 자기소개서를 보셔도 좋고요. 이런 건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 더 들으면 더 들었지, 더 생각하면 생각했지. 제가 모든 항목을 여러분들 군미에 맞춰서 아니면 딱딱딱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밸런스를 좀 주다 보니 항목은 항목대로 더 늘릴 수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최대한 여러분께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행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항목을 드리려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께 좀 작성에 대한 플랜을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서류를 작성하겠다 목표가 아니면 뭐 기업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겠다. 그래서 서류에 대한 어떠한 스크랩을 해놓겠다. 그런 다음에 실천 전략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입사 지원서를 위해서 뭐 자기소개서 책을 뭐 어떤 책을 뭐 일주일에 한 권 이상 보겠다.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취업 고객이나 SNS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업 정보를 뭐 하루에 한 개씩 스크랩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내가 정리해 나가겠다. 아니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바로 쓴다기보다는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스타 기법, 그러니까 경험 정리표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점이나 과제는 어떤 것이었고 그거에 따른 어떤 행동과 결과를 이어갔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결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맞춰 성취 경험이나 뭐 실패 경험을 내가 정리해 나가겠다. 이게 실천 전략이고요. 명확하게 좀 매일매일이라서 적어놨어요. 아니면 주 1회만 주 1회 1시간, 주 2회 1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아니 2021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 나는 완성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나 내가 지금 작성해야 할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예시입니다. 자, 입사 지원서 준비도 아까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맥시멈을 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입사 지원서 면접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면접은 면접 질문을 나는 리스트업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표는 예를 들어 면접 대비를 위해서 나는 몇 개 이상의 면접 회사에 합격하겠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면접 질문에 뭐 대비하겠다. 면접 질문을 나는 뭐 100개 이상 만들겠다. 뭐 명확히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각각 회사에서 나와 있는 면접에 대한 확률을 나는 몇 퍼센트 높이겠다.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난 1개는 2개는 면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면접에 대한 스피치가 필요한 학생들은 나는 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실천 전략으로 기업에 맞는 질문 리스트를 한 달에 10개 이상 만들어서 대답을 정리하겠다. 되게 구체적이죠. 이렇게 여러분 명확하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AI 어떤 면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제로 면접을 보는 방법을 가상으로라도 나는 뭐 주 1회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다. 아니면 취업 상담사나 취업 담당 선생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내가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면접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아까 SNS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하루에 1시간 우리 핸드폰 보잖아. 핸드폰으로 뭐 스크랩이라든지 책갈피처럼 내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 2회 뭐 2시간 동안 하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던 겁니다. 자, 인턴 경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인턴 경험 하고 싶은 인턴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없으시다면 인턴 말고요. 이거를 조금 아르바이트로 바꾸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여러분들 사회 경험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취업은 앞으로 할 미래형이고요. 약간 편입은 그동안 했던 걸 좀 정리한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 취업은 앞으로 미래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위하겠다가 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턴의 어떤 A모 회사에 내는 어떤 몇 달만 합격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전략으로는 첫째 인턴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몇 개 따겠다. 아니면 뭐 국가 자격증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은 이미 취득이 되어 있다면 취득 계획이 아예 없다면 자격증이 아니라 난 무슨 자격을 갖추겠다. 뭐 교육을 이수하겠다. 자격증은 교육 이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이미 다 갖추고 있고 목표에 세우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떤 교육을 듣는 거라든지 교육 이수를 통한 수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정보를 얻거나 취업을 준비하겠다라는 방법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자격증을 잘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별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활동, 자
마찬가지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활동 안에서 내가 동아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내가 직무와 관련성 있는 뭐 사람들을 만나본다라든지 그것도 어려운 학생들은 앞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이 직무와 관련된 있던 산업과 관련된 곳에 어떤 방문이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쪼개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지 위에 나와 있는 예시 너무 잘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좀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신 후엔 액션을 보내주셔야 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들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공 편입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나 요거는 자, 영어 활동사항, 수상 내역, 뭐 학점 관리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은 자, 약간 자격증 취득사항까지 보신다면 과거형에 가까워요. 그 과거형이라는 뜻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학점은 쓸 수 있겠죠. 약간 미래형으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것들을 한번 점검한다라고 보시는 게 더 가까워요. 점검하신 후에 그것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익의 목표가 900 이상이라면 지금 내가 800이라면 보완 전략으로 내가 단어를 어떻게 10개씩 외우고 뭐 지문을 5개 이상 풀겠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다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반복성 있는 단어를 뭐 주변에 붙여 놓아서 내가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걸 일정은 자 매일 1시간씩 2022년 11월부터 나는 지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만약 칸이 없는 학생들은 일정 계획과 함께 옆에다가 적어주셔도 돼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던 겁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동아리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했었던 모든 프로젝트 등등등입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떠한 활동들을 좀 했었고 그 활동들을 봤을 때 이미 한 거지만 좀 그것들의 활동이 좀 더 의미가 있게 나중에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수상한 내역이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 관리에 대한 것들 충분히 제일 쉽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 3.0이다, 3점이다. 그런 자 이것들이 만족할 점수인지 아니면 마지막 스타트를 달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그것도 없으면 기회비용을 보시면 작성을 하셔야 되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 내가 학점을 몇 점 이상 하겠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며 기존에 뭐 학기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점수라든지 이런 건 무엇이 있으며 등등등등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이 낮다면 학점이 아닌 것들로 어떻게 내가 승부수를 좀 띄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격증, 취득사항도 여러분 체크하셔서 혹시나 좀 따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따야 한다. 나는 취득하겠다. 그걸 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자격증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 자격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등등등등. 자, 뭐든지 자, 이 모든 것들은 경험 베이스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작성하실 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취업과 면접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기소개서 질문을 정리하거나 답변을 정리하겠다. 학교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겠다. 학교별로 나누어서 내가 뭔가 거기서 많이 나왔던 질문이나 면접 질문을 20개 이상 정리하겠다.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개씩 하겠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을 하겠다. 아니면 주 2회를 하겠다. 그래서 2021년 지금부터 뭐 2월까지 진행하겠다 등등등 쓰시면 좋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학문의 깊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분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관건이에요. 편입하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과 내에서 나만의 어떤 궁금한 식들을 쓰셔야 되고요. 협업의 경험이 점점 더 필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질문을 보시면 같이 하고 함께 했었던 나의 역할이나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성장의 관점에서 내적 성장을 얼마나 이루어 나갔는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어떤 영향적인 측면들을 고루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입은 전공에 대한 부합성입니다. 또 전공에 대한 지식과 깊이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입하실 때 그 과정을 같이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작성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쭉 해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었죠. 자,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옷이 잘 맞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내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에 맞춰서 스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만 할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 내가 어떤 곳에 어떻게 취업하고 싶다가 있으시면 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겠구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취업의 목표의 설정을 좀 명확히 하시고 그 밑에 내가 어떻게 취업의 전략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떻게 나는 편입의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최소한 학교나 학과, 기업의 고용의 형태들 같은 부분들은 최소한 또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만 밑에 분석을 하실 때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려운 학생들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저 쓰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더 중요하고요. 기회와 위협에 맞게끔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찾아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내 강점과 약점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작성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 약점, 취업의 환경,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탄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고 있다. 환경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 산업이 수탄소, 수소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된다면 그런 게 나에게 기회가 될 것인지 위협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여러분 그냥 겉핥기가 되는 게 아니라 찾아보시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쓸 수 있는 자료를 잘 찾는 것도 정보 수집의 일환이고 그것도 역량이 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실제로 진짜 물어봅니다. 정보 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4차 혁명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학과라면 그 학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봉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했었던 어떤 반복적인 어떤 나의 어떤 사회복지도 되게 다양성이 많잖아요. 그 다양성 중에서 내가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꿈과 날짜와 비전. 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목표와 계획으로 연결을 시켜드렸죠. 왜 중요한지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꼭 보셨다가 저는 이렇게 만다라트 같은 경우는 저 또한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좀 같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변화구다, 뭐 스피드를 어떻게 높이겠다. 정말 이걸 너무 잘한 게 그냥 원래는 뭐 몸이나 뭐 재구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되게 구체적으로 잘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성을 하실 때 내 기술적인 측면을 내가 내 학과적인 측면을 내 역량적인 측면을 잘 아신다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팔다리 어깨를 다 펼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공 취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과 어떻게 액션을 플랜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올바른 것인가 그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그 실천 전략과 계획, 리미티드와 함께 작성하는 방법 안내드렸기 때문에 액션 플랜이 있어야만 그게 지도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향성도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건 아주 쉬운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꼭 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다이어트는 우리의 그러니까 목표는 아니지만 또 지금 강점이나 약점이나 우리 뒤에 액션 플랜에 보면 건강관리라든지 기타에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앞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에 칸을 좀 남겨놨어요. 기타라고. 정신 관리 아니면 내 멘탈 관리 이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 관련된 것도 취업이나 어떤 편입을 준비하실 때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갖고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그건 중요한 거고 나는 2kg를 감량하겠다라는 진짜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드라인을 주고 실행 계획을 들어간다라는 거죠. 조절을 뭐 밥을 어떻게 뭐 4분의 3 공기만 먹겠다.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치킨은 껍질 떼겠다. 간식은 채소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운동은 뭐 지하철 계단을 겠다. 줄넘기 500번을 하겠다. 이게 또 언제까지라면 더 좋고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요가를 몇 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이어트 앱을 깔아서 내가 어떻게 체지방을 갖고 있고 내가 하루에 어떤 운동량은 어떻게 되며 내가 지금 먹은 것들의 칼로리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여러분 되게 좋은 게요. 저 아까 전에 앞에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쓰실 때 어플로 내가 이렇게 시간 관리하겠다. 뭐 취업 준비하실 때 그런 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어플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내가 기한을 넣고 거기에 취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 아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기술이 잘 들어가는지 요즘에 시간 관리 기술, 정리 기술 이런 게 많이 뜨다 보니까 뜨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쓰실 때 그냥 라이팅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어플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여러분 정보를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 시간까지 이게 정해놓는 겁니다. 식사량은 오늘 나식부터
나는 안 하겠다. 운동은 내일 저녁 귀가 후에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일정 끝나고 바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가 명확하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시안을 두면서 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다. 모두 다 가능하다.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목욕탕 인바디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명확하게 나는 이것을 잘 지켰을 때와 또 내가 좀 잘 못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은 어떻게 주겠다, 벌은 어떻게 주겠다, 상, 벌 제도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어떠한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들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하나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좀 제가 낱낱이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성법보다 더 중요한 이 작성을 통한 이런 행동을 통한 또한 결과 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아진 내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뜨려면요, 수온도 맞아야 되고요, 물의 어떠한 양도 맞아야 되고요, 또한 조수 간만의 차도 맞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해양 등대를 통해 어떤 모든 관찰했을 때 오늘의 문제가 없어야 배가 뜹니다. 좋은 친구 한 명 있으면 더 좋습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다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더라도 방향이 다르거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 그 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허황 망망대대에 그냥 떠 있는 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무기가 있고, 그 배를 만약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갖고 있는 게 스펙이나 내가 이때까지 했었던 경험이라면 명확한 목표 아래 그 계획이 다 올바르게 잘 이루어져야만 그 배를 띄우고 가는 그 길이 험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풍랑을 만나든 뭐하든 거기에 나를 분석하고 트라이앵글이 분석이 된다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취업 준비라는 것을 뭐 진로 준비라는 것을 그냥 뭐 서류를 내고 합격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준비 방법에 대한 거 왼편에 어떻게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학생들은 뭐가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를 느끼다기보다는 어떤 게 더 필요로 하구나 어떤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자 하는 이런 방향들 중에서 내가 지금 어떤 학생들은 편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취업에 대한 고민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직업을 갖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목전권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그쵸? 로드맵이라는 것은 40대, 50대가 되어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이나 내가 앞으로 50대 때, 60대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나침판처럼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어떤 취업이나 직업이나 어떤 편입의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실 때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구분 지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턱대고 그쵸 현실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특히나 지금은 그게 다가오지 않아서 막상 현장에 들어가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흰 종이를 피시고요. 나의 맵을 정리하시고요.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이걸 할 시간에 나는 무엇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쵸. 사람들은 되게 다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먼저 하지만 진로나 취업은 왠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또 몰두하고 매달리는 상황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서류한 주장으로 평가에 들어가고 자, 떨어뜨리기 위해서 평가를 보고요. 서류와 취업의 과정도 그렇고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라도 먼저 내가 끄적거릴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 주의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있는 곳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막연한 계획은 막연한 결과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는 내 아무거나라도 뭐 갖고 온다? 아닙니다. 계획된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막연한 계획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구체적일수록 좋은 사람, 막연한 계획, 막연한 것으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보지 않은 사람과 본 사람 뭐가 달라요?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인물에 대한 행동을 다 이야기해 주어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팩트가 살아남는 것처럼 여러분들 구체적인 행동이 지금은 가장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걸 작성하는 것과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준비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맞아 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지게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개 모든 학생들은 상담이나 취업이나 이런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불안성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났습니다. 대면으로 만난 학생들도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자 정답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 가지 직장과 직업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바르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원하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취업과 편입으로 성공하셔서 좋은 결과로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